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전세 사기 특별법 진통, 사각지대는 여전.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소송을 하거나 경매까지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특별 법안을 발표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도대체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피해 유형, 어떤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세 사기 특별 법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파헤쳐보고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회 첫 문턱인 그 국토위 법안 소위도 아직 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이 정부 여당 안, 그 초안을 중심으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전세 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네네. 옛날에 그 중국 영화 소림사 영화 보면 네네. 주인공이 뭐 첫 번째 관문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 통과하고 네. 통과하다 피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거칠 게 많아요. 많아요. 네. 이번에는 6개의 관문이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부에서 발표한 지금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자, 6개 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된다. 대항력이 뭐냐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난 돈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갈 거야 라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최소 요건이죠. 그래서 최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첫 번째 관문이다. 네. 자, 두 번째 관문 한번 보죠. 두 번째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경매는 뭐 개인 간에 은행 돈 안 갚았을 때 은행이 경매를 넘기는 거고요. 네. 공매는 이제 세금을 체납했을 때 나라에서 이제 경매를 넘기는 걸 공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 임차 사기 단지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서민 임차주택이다. 이게 면적이라든지 보증금 기준에 따라서 비싼 집은 안 해주고 큰 집은 안 해주고 네. 서민만 해주겠다. 사실 좀 애매하죠. 자, 그러네. 서민 가족 기준이 수가 많으면 또 그렇죠. 넓을 그래서 수도 이게 있는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번째 기준도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요. 네. 다섯 번째는 또 더 논란이 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된다. 아하. 그럼 다수가 몇 명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여섯 번째는요.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우려가 있을 때 네.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6개가 관문이 많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좀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네네. 자, 그래서 뭐 다수의 피해자, 뭐 상당액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기준이 없다 이런 비판 때문에 뭐 좀 고쳤잖아요, 다시 조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아니 6개 관문 통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게요.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통과하다가 끝나겠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정부에서 다시 4가지 수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수정안을 한번 보면은요. 자, 앞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냐면 계약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주소를 빼버리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제 주소를 빼게 되는데 앞서서 대항력과 그렇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만 있는 분만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임차권 등기 명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분들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넓어진 거네요, 네, 그러면. 하나 네. 더 추가한 거죠. 이게 네. 당연한 건데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추가됐고요. 자, 두 번째도 경매, 공매 진행인데 이 부분도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들어갔을 때도 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 네. 범위 스펙트럼을 조금 넓혔고요. 네. 자, 세 번째 기준은요. 자, 아까서 우리 서민주택 뭐 했잖아요. 서민이 뭐냐라고 했는데 면적 기준은 폐지가 했고요. 아니 큰 집에 살면은 사기 당해도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금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특별법 대상에 넣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액수로 구체화했군요. 구체화했습니다. 네. 너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전세 사기 의도가 있을 때
그 이 내용도 이제 굉장히 범위가 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 의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전세 사기 어떤 그것만 있을 때인데 지금은 집주인이 기망 의도가 있을 때 또는 그 반환 능력이 없는 집주인한테 넘겼을 때 한마디로 바지 사장한테 넘겼을 때도 네. 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범위를 좀 줄이고 구체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이 요건은 처음에 한번 줄여서 4개로 좀 구체화했다고 하지만 뭐 계속 좀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 네. 그래서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일단 뭐 우리가 6가지 요건을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네. 100%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시나 도에서 먼저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 판단은 그 전세 사기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 위원회에서 이분이 대상이 되는지 여기 네. 나오네요. 자, 피해자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시도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결과를 넘기게 되면 국토부 피해 지원에 심의 최종 결과를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는데 최대 75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게 75일이면 2달이 넘잖아요. 2달 그러네요. 반인데 너무 길다. 좀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네. 있습니다. 70,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타들어가는 맞습니다. 매일매일인데.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자고요. 몇 달 동안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신청하고도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최대 75일이면 사실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사도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겠지만 네. 좀 빨리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네. 자 그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뭐 네.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네. 네.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집을 네가 매수할래, 매수하기 싫으면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를 주겠다. 네. 큰 갈래는 2가지고요. 아하. 먼저 우선 매수를 한번 볼 텐데 네. 집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혜택이 일단 경매 유예 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경매를 넘기는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뭐 대출 이자를 못 받아서 경매 넘길 수도 있잖아요. 네. 경매 넘겼는데 대출 이자를 갚았어요. 그러면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를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입자한테도 권한을 주겠다라는 네. 내용이고요. 2번째는 우선 매수권인데 네. 우선해서 매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내가 8천만 원의 세입자인데 이제 8천만 원에 낙찰 받기 위해서 이제 금액을 적었는데 다른 제3자가 1억에 적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낙찰을 못 받는 거잖아. 나는 그 집을 꼭 사고 싶은데 피해받은 집을. 그럴 때 1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네. 세입자한테 네가 1억에 할래? 세입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니까 주겠다라고 해서 최고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게 우선 매수권이고요. 자, 3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세 채권 안분. 이름부터 어렵네요. 이름부터 어렵죠. 네. 좀 어려운데 이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집이 10억 원인데요. 집값이 10억 원인데 그 세금 체납을 10억 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매 넘기게 되면 이제 국세를 먼저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럼 10억 원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걸 미잉여 기각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경매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경매할 필요도 없어. 다 가져가게 되니까. 다 가지고 가는데 네. 경매를 뭐하러 해? 라고 해서 피해자가 사실상 경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10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10채를 다 안분을 하는 겁니다. 나눠서 나눠버린다는 부담을 거죠. 그러면 1억씩 10채가 되니까 경매 넘어가더라도 1억 빼고 나머지 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세 채권 안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용어 자체가 이제 조금 어렵죠. 그렇고 밀린 세금의 그 부담 책임을 나눠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세금 감면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면제해주겠다. 200만 원 한도 내로 면제를 해주고요. 힘들잖아요. 네. 사기당한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재산세도 60제곱미터 이하는 50%, 6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25% 감면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가지 이유 4개는 그러니까 매수를 희망하는 맞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이런 지원책을 준다는 거고. 네네. 자,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네.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 누가 갚아야 되나요? 세입자가 갚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게 또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은행이 1억 원에 대출을 해주고요. 네. 세입자 전세금이 1억인데 집이 이제 1억 원에 낙찰을 받게 되면 자, 세입자가 얼마 가지고 가느냐. 원래대로 하면 은행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잖아요. 만약 2,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2,800만 원을 배당을 받고요. 네. 나머지 7,200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럼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2,800만 원은 세입자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뺀 7,200만 원은 세입자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도 돈이 없잖아요. 네.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조건의
디딤돌 대출을 해주는데 네. 뭐 1.8에서 2.7% 저리 대출을 30년 동안 해주거든요. 아하. 똑같이 피해받은 세입자한테도 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피해자라면 고개가 가요등해질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또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는데 네. 또 그 집을 매수하는데 또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난감한데 다른 선택지도 있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제 싫은 분들이 있죠. 네. 7,200만 원 낼 돈도 없고 대출 이자 감당하기도 싫고 사기당한 집 나는 안 살고 싫어. 싶다. 안 살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우선 매수권을 LH로 양도하게 되면 LH가 그 집 주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LH가 이제 저렴하게 시세의 70에서 80% 정도로 임대를 놓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집주인이 돼서 네. 다시 임대를 해주는. 맞습니다. 최장 20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토부하고 LH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LH가 국민 세금으로 매입을 하는데 네. 집값이 너무 높게 낙찰이 되면 손실이 음. 발생하니까 적당한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거주 안정 일단 빨리 어디 나가지 않게 요거에 네네.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정부는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몇 번 말했지만 뭐 국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무슨 돈으로 해요? 뭐 이런 발언들을 뭐 많이 하던데. 네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기당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최선의 방안 뭐가 있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배당 받았을 때 얼마나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선순위 뭐 채권이 있는지 근저당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집값의 시세가 얼마인지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우선 매수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네. 아니면 그냥 제3자가 낙찰받도록 해서 배당받는 게 유리한지 LH한테 우선 매수권을 양도해서 임대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네. 어렵잖아요.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상담 지원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네, 그걸 신청을 해서 정확히 내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지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 없을 텐데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이걸 또 챙겨야 되니까 하지만 네네. 그 상담 센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먼저 맞습니다. 봐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또 추가로 논의된다고 하니까 네네. 모쪼록 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